이탈리아전에서요, 역전골을 넣을 때 안정환의 이름을 전 국민에게 새겨 넣었죠. 축구 선수로서도 화려했지만 지금 해설위원으로서도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안정환 선수인데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반전의 일명 흑역사 그리고 암흑기가 있었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한때를 네. 꼽으라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일 때인데요. 네. 그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할 때 사실 안정환 씨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떤 거였냐면요. 2002년에 이 골든골을 넣고서는 대한민국을 또 이제 8강으로 이끌었는데 그럼요. 하필이면 안정환 씨가 뛰는 원래 소속팀이 이탈리아 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팀의 복귀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네. 살해 협박까지 받았는데요. 당시 그래서 더 이상 팀에서 뛸 수 없게 된 안정환 씨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그 위약금 35억을 고스란히 물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아, 당시 이제 소속팀이 이탈리아 팀이었는데 네네. 어떻게 이탈리아 국가 대표 선수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일명 괘씸죄라는 걸 걸렸다는 건가요? 네, 당시 이제 페루자라는 팀이었는데 거의 구단주가 이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탈리아에 온 안정환은 샌드위치 하나 살 돈 없는 길 잃은 염소 같았는데 자신을 키워준 이탈리아를 몰라보고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이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탈리아에서 안정환 씨가 타던 자동차가 불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정당하게 싸우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결국 그 35억은 모두 안정환 씨가 떠안게 된 겁니다. 이게 그라운드의 테리우스라고 영광의 별명을 얻었던 그 순간이 불운의 암흑기의 시작이었던 걸까요? 네네. 아무리 축구에 목숨 거는 나라라고 해서 그렇지 보복이 어느 정도였나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차가 이제 불타서 본인이 네.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요. 내가 돌아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차마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결국 이 짐 정리조차도 대리인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요. 안정환 씨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조리에서 아내 이혜원 씨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신병까지 고려해서 안정환 씨가 더 이상 이탈리아에서 활동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영웅이었는데 이 방랑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던 거였군요. 28살 때였습니다. 그 전성기 시절에 35억 원, 아까 말씀하신 빚을 떠안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참 어차피 빈손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씁쓸함이 있었겠어요. 그 어쩔 수 없는 나는 원래 빈손이었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요. 네. 참 안정환 씨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거든요. 지금 그래요? 네, 보면은 친아버지도 모르는 정도의 집에 살았고 이모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한 학기에 그래서 10번 넘게 이사를 갈 정도였고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일주일에 5번씩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놀렸던 거죠. 그때 본인이 어렸을 때 이렇게 판자촌에 살 정도로 어려웠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면서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옷이 넌 왜 매일 똑같니 하면은 나는 똑같은 옷이 5벌이야라고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축구를 해왔던 건데 네. 항상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어릴 적 안정환 선수의 꿈은 슈퍼마켓 주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많이 배불리 먹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축구를 한 끝에 국가대표 태극 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4강으로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이분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축구할 때 자기가 잘 뛰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음식을 먹고 빨리 달려야지 그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 그 지독한 가난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워낙 뭐 전혀 다르겠지만 화려한 외모에다가 플레이까지도 좋았기 때문에 네. 이런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셨던 분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안정환 선수가 처음에 축구를 하게 된 계기를 알면은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당시 축구부에 들어오면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직접 본인이 한 얘기인데 축구 네. 시합이 끝나면 빵과 우유, 짜장면을 사준다고 했다. 그걸 먹고 싶어서 축구부에 들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2006년에 독일 월드컵 당시에는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르몽드에서 안정환 씨에 대해 이런 얘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네. 만화에 나오는 로마 왕자 같은 외모의 안정환은 생김새와는 달리 춥고 배고픈 유년기를 보냈다라고 전했는데 네. 이런 시설을 딛고서는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안정환 씨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빚을 갚겠다고 해서 뭐 방송을 하면서 또 일본에서도 뛰고 그랬던 건가요? 네, 그 35억의 빚을 혼자 다 갚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 돈도 없을 거고. 그때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에서 중요한 네. 거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아니라 연예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낙 뛰어난 외모에 네.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 계약금 셈으로 35억을 미리 갚아준 건데요. 비청산을 위해서 평소에 스포츠 경기 외에도 광고를 찍고 방송을 하면서 경기를 뛰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이젠 이 정도 되면 빚을 갚은 것
버튼이 자유계약으로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그 나이가 30살. 어찌 보면 스포츠 스타로서요. 전성기를 조금은 지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게요. 춥고 배고픈 유년기에 이어서 이제는 은퇴 이후에 오히려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듯한 이분 아니겠습니까? 안정환 선수요.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은 부인 내조가 상당했다면서요. 일단 안정환 씨의 길이 탄탄 들어갔지만은요. 따지고 네. 보면은 정말로 풍파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가진 축구 해설가를 거쳐서 요즘은 예능 블루칩으로 떠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아내 이혜원 씨까지 사업이나 방송 활동이 잘 되면서 대세 가족이라는 칭호도 받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말씀하신 대로 내조의 여왕인 아내 이혜원 씨가 있었습니다. 네. 이혜원 씨 같은 경우도 20대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 네. 다음에 20대 가장 꽃다운 나이에 미스코리아 출신이지만 방송 활동보다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일본까지 안정환 씨를 따라다니면서 내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동선수의 부인이라고 하는 게 내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네네. 결혼과 동시에 이탈리아로 넘어간 이후에요. 이혜원 씨가 이 남편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장면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노력한 게 저 어렸을 때 시집 갔을 때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외국에서 살림할 때 뭐 판다 그러면은 이태리에서 막 어디까지 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맞다. 저 진짜 공부한 결과예요. 저 이태리에서 맨날 정육점 가가지고 아줌마랑 친해져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고기 남은 거 뼈 같은 거 얻어다 먹고 막 그랬거든. 사골 국물 내야 우리는 되니까. 국물 내야 되니까. 거긴 그걸 안 써요. 안 쓰고. 신랑이 맥주 좋아하시는구나. 맥주, 소주, 술 다 좋아해. 아니 근데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술을 그렇게 세게 잘 먹죠? 운동할 한 번에 때는 안 먹어요. 운동할 때는 안 그래요. 시즌 중에는 절대 안 먹어요. 아, 응. 끝나고? 끝나면 조금. 술독이 빠져 있어요. 이 매번 저렇게 특별한 보양식으로 까다롭게 준비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운동선수는요, 이 스태미너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요, 한국의 보양식을 잘 구할 수 있는데, 네. 안정환 선수가 주로 외국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한국인 선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공수하기 힘들어서, 이혜원 씨는 일부러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사골 국물을 먹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뼈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네. 일부러 구해서 고아서 먹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보면은요 한국에서 홍삼을 구해왔는데 워낙 귀하니까 남편만 먹이고 본인은 이 남은 찌꺼기를 먹으면서 버틴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내조 뒤에 또 굉장히 힘들었던 게 둘만 달랑 있는데 너무 외로웠던 거죠. 안정환 선수는 항상 경기를 위해서 밖에 있으니까 네. 본인은 한국어를 잊어버릴까 봐 일부러 벽을 보고 혼자 떠든 적도 있다고 하니까 그 네. 내조 뒤에 또 이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네. 참 이탈리아 셰프가 상주하는 것처럼 준비했다는 부인의 내조를 들어봤는데요. 안정환 씨가 이제 해설가는 그만하시고 다른 길을 준비하신다면서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게 밝힌 건 아닌데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한국 독일 경기 이후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해설가로서야 은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안정환 선수가 지도자에 꽤 관심이 많습니다. 전 세계 축구팀 감독이 가능한 P급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A급 지도자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안정환 씨의 꿈이라면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지도자 중에서 유럽에 간 적이 없거든요. 안정환 씨가 그 페루자에서 겪었던 서름을 딛고 이 네. 꿈을 이루기를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